자, 지금부터 설명할 2차 보존식과 연립 2차 보존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고학년까지도 계속 이제 우리가 적용되고 이용되는 부분이다. 2차 보존식부터 일단 끊어서 먼저 설명을 할게. 2차 보존식은 얘들아, 2차 보존식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모든 항을 부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으로 다 옮겼을 때, 즉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처럼 부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을 싹 다 몰았을 때 x에 대한 2차항이 살아있는 이 부등식을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쉽게 해서 얘만 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2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것도 2차 부등식 된다는 소리야. 1차항 상수항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가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인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식을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해를 얘기할 때 크게 형태가 네 가지가 나온다. 해 형태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내지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내지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다, 내지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하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을 만족하는 어떤 범위를, 해범위를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나 이제 해를 범위, 해범위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해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예전에 그런 거 있어, 얘들아.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돼서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야,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난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만났다면 그 x절편은 그 x축과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x절편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결국 x절편은 뭐가 0일 때값? y가 0일 때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원래 2차 함수가 y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 2차 함수 포문선 중에서 나 x절편, 즉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x절편 생각하면 돼. x절편은 뭐가 0일 때 값이다? y가 0일 때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y 대신에 0 놓고 생각하면 이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곧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개념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였거든. 그럼 2차 부등식도 비슷해. 2차 부등식도 비슷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여기서 말하는 이 0은 x축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x축 개념. 그럼 우리가 식을 따졌을 때 어떤 식이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프 개형적으로 얘기했을 때 f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하고 위치관계를 따졌을 때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만약에 식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물론 이제 식으로 보면은 어떤 식이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리해서 숫자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위치상으로 따진다면 fx가 gx보다 크다는 것은 개형적으로 따지면 위쪽을 얘기하는 거야. 얘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해당되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이 관계에서는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야. y 값을 붙이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x에 대한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자, 야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쪽과 얘보다 큰 쪽의 개념이 되는 거야. fx가 gx보다 크다는 것은.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 그림에서 fx가 gx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구해볼래? 라고 한다면, fx가 gx보다 작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따졌을 때 얘보다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역을 찾는 거야. 그럼 얘보다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역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이 높낮이는 항상 y값이야. 함수값이란 말이야. 우리가 좌우값이 x값이야. 그럼 결국은 이 구역을 만족하는 x값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 구역을 구해볼래라고 하면 여기가 되는 거고, 이 구역을 구해볼래라고 하면 여기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럼 2차 부등식으로 와서 자,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대. 근데 여기서 0은 x축이야. 그럼 우리가 그 그래프 개형적으로 따지면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위에 해당되는 구역이 어디니를 묻는 거야. 얘는. 그러면 그림으로 치면은 x축보다 위쪽이면 여기하고 여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를 묻는다면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로 생각한다면 알파보다 작은 범위 야가 해당되는 좌우값은 얘들아 여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fx라고 쳤고 야를 이제 x축이라고 치면 만약에 문제에서 야 있잖아 fx가 0보다 큰 구역이 어디니?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 생각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x값 범위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반대로 야 있잖아 f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야? 그럼 얘들아 이 그래프 중에서 0 즉 x축보다 아래쪽이면 여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x값 범위는 여기였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범위로 생각한다면 야 여기에 해당되는 해구역은 어디야? 라고 하면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범위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2차 부등식의 제일 기본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 네 가지 다 마찬가지야. 네 가지 다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 가정하에 0, 즉 x축을 기준으로 야가 0보다 큰 구역이면 x축보다 위쪽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속하는 x값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x축 기준으로 아래쪽에 해당되는 요 구역에 해당되는 x값 범위를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에서 해고. 자 여기는 등호가 포함 아닌데 자 만약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냥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크다 내지는 얘하고 얘 사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등호가 포함 안 되는데 만약에 야 fx가 0 이상인 구역은 어디게? 라고 한다면 등호 붙이면 돼. x가 알파 이하다 x가 베타 이상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fx 중에서 0 이하인 구역은 어디야? 라고 한다면 등호 포함해서 알파 이상 x가 베타 이하인 범위가 그 x축보다 아래쪽인 구역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거 4개가 메인이다.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해범위를 얘기할 때는 얘 4개가 메인이다. 됐지?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에서 해범위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블록하드 해서 항상 이 그림만 가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2차 부등식의 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래로 블록하는 경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그림이 그려졌을 때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 자, 일단은 식은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하다. 이렇게 4개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 개형이 자 만약에 아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안 만나는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됐을 때 각각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범위를 이제 어떻게 해범위를 구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났는데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중근 알파를 가진다 라고 했을 때 자 가볼게.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내지는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게끔 주어졌을 때 야에 해당되는 범위를 구해볼래?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 0보다 크다는 것은 x축보다 위쪽 범위 그럼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해는 x는 알파보다 작다 그리고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야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 구해볼래? 라고 한다면 자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즉 x축보다 위쪽에 해당되는 x값 범위를 묻는데 잘 보니까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해당되는 거는 싹 다 돼 있는데 요 한 군데 빼고는 야는 지금 x축 위니까 얘보다 위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싹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래프 개형 모양이 그죠? 그럼 결국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실수가 되는 거지. 해서 해를 얘기할 때는 x가 알파가 아닌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모든 실수, 내지는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는 얘들아, 야 어차피 이 그래프는 뭐야? x축보다 다 위쪽에 있잖아, 그죠? 걸리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만약에 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거에 대한 범위를 구해볼래? 라면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경우일 때 요거에 대한 범위, 이 경우일 때 요거에 대한 범위, 이거일 때 이거에 대한 범위를 각각과 해를 구해봤고 두 번째,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점은 등호가 있다는 거야. 등호가 있다는 것은 일단 여기 등호 붙이면 돼. 자, 이 그래프 중에서 x축 포함해서 위쪽이면 어디이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그러면 x값으로 치면 여기하고 여기란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x는 알파 이하다, x는 베타 이상이다 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다. 야,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했냐면 야, 이 그래프 중에서 x축 포함해서 위쪽에 해당되는 구역 x범위 구해볼래? 이제는 포함된대. 그럼 야도 된다는 소리거든. 아까 이 경우에서는 얘가 없었다 이거죠. 이 경우에서는. 그래서 얘를 뺀 나머지였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니까 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라. 그럼 결국 실수 전체가 돼. 식이 얘가 성립되는 중군을 가지는 경우에서는 중군을 가지는 식 같은 경우는 0 이상일 때 x값 범위 구해볼래 하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완전 제곱식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0 이상에 해당되는 x값 범위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알겠지? 이게 중분 가지는 경우거든. 이거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우리가 이거 포함하면은 아니다 반대로 됐다. 이거 4가 돼야겠다.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은 0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 원리할 수 있거든. 그럼 결국 이 0 이상이라는 게서 이 완전 제곱식이 0 이상에 해당되는 x값 범위 전체야. 우리가 뭐를 넣든 간에 제곱은 무조건 0 이상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x값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중분 가지는 경우에는 실수 전체가 된다. 대범위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자, 방금 이제 지운 그 얘처럼 얘들아 완전 제곱식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위쪽에 해당되는 건 싹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져볼게. 자, 그래프 이 모양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역 어디이게? 여기야. 여기에 해당되는 구역 x값을 보면은 여기랬지.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알파와 베타 사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역 어디야? 없단 말이야. 맞잖아. 이 그래프는 지금 x축에 걸칠 뿐이지 그 밑으로는 더 안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범위를 물었어. 그럼 결국 어떻다? 해가 없다. 알겠지? 자, 근데 야도 마찬가지야. 야, 아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야, 야는 그냥 얘보다 더 심해. 더 위쪽으로 여기에 다 속해 있는데 얘보다 아래쪽인 구역에 해당되는 그래프 x값 범위 어디니? 를 물었으면 당연히 없지. 그죠? 그래서 이 경우도 해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경우 볼게. 자, 야는 등호 x축 포함해서 그죠? 포함해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역 어디니? 여기 포함해서 여기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라고 해서 여기서 등호 붙어서 알파 이상이고 베타 이하요. 야가 좀 독특하다. 야, 주어진 식은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야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니? x축 포함해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역 어디니? 라고 하면은 아래쪽은 없는데 딱 하나 여기서 걸리는 게 있잖아, 그죠? x축에서. 그럼 결국 뭐야? x는 알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예 걸리든 아니면 그 아래쪽이든 당연히 없지. 없으니까 이 그렇게 이제 그래프 개형이 주어진다면 요거에 대한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해가 없다고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래프 개형으로는 안 주어질 거야. 식으로 주어질 거야. 알겠지?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 식의 개형이 4개 중에 3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요 범위를 해당되는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알겠지? 말로만 하면 너무 막막하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위에 조금 볼란 거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해볼게. 야,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래. 자, 그림이 아니잖아. 그림이 주어진 상태에서 너한테 이제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역 어디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바로 그림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오케이. 자, 이제 판단하는 거라. 자, 일단은 야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야, 맞지? 그 위로 볼록한데 x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거 맞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하면 혹시나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아니면 사실은 이제 해를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조금 보기 좋게 식을 바꿔볼까? 이거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자 음수 곱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보자. 이거 인수분해 된다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2의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럼 결국 이 경우에서는 잠깐만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얘가 x축과 어디에서 만난다? 딱 이 하나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그림 중에서 0보다 큰 범위 구하래. 야, 그럼 0보다 크다는 것은 야보다 더 높은 범위 구하는 건데 싹 다 있다 얘가. 근데 딱 뭐만 빼고 얘만 빼고. 그럼 결국 이거에 대해서 해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x가 2가 아닌 시수 전체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야가 x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2차 보존식에서 해를 구하는 게 얘가 제일 기본이다. 알겠죠? 요 네 가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2차 보존식에서 우리가 범위를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자 만약에 식이 주어졌어. 얘처럼 우리가 따졌을 때 식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거 세 개 중에서 해당됐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판별식을 구하고 싶다. 그럼 나 이거에 대한 판별식 구하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라고 나온다. 왜? x축과 지금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해가 또 두 개라는 소리거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식이 주어졌어.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판별식 구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되겠지. 중분까지 나는 소리야.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되는 식이 주어졌어. 그럼 나 이거에서 판별식 구하면 어떻게 된다? 판별식 음수 나온다. 왜? 안 만나니까. 만나야 해거든. 만나야 했는데 안 만나니까 해가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하면서 일단 해는 구했는데, 얘들아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돼. 그 이제 일단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위로 볼록한 이렇게 돼야 되거든. 얘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판별식 구해볼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러면 4고, 자 얘 다 곱하면 마이너스 4가, 그러면 4 마이너스 4니까 0 나오지. 판별식 0 나오잖아.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 접하는 이런 그래프 기형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죠? 그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 원래 이 기형 그대로 따진다면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 찾아볼래? 라고 하면은 얘 하나 빼고 다 아래쪽이다 이거 맞지? 그러니까 결국 2를 제외한 치수 전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또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하고는 있는데 작성까지만 일단 설명할게. 확인했지? 이제 필기 다 했니? 쉬운다. 나중에 보고 필기 안 했으면 또 나중에 보고 필기 하나. 자, 우리가 이제 2차 방식 작성했듯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2차 부등식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참고로 또 한 번 얘기 나오네. 2차 방정식 작성. 두근이 알파와 베타로 주어지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래? 라고 한다면 얘들아, 자 일단은 요거 두 개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가 알파 베타를 두 개의 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이었어. 근데 x제곱의 개수가 a래. 그러면 이거 전체에다가 a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2차 방정식 작성이었거든. 알겠죠? 근데 이제 2차 부등식의 작성은 비슷해 얘들아. 자, 2차 부등식의 작성은 일단은 이 그래프가 2차 함수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가 중요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하다는 가정하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 자, 해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일단 사이 범위 나왔다 얘들아. 사이 범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그럼 얘들아,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래프적으로 좀 생각하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아래로 볼록해야 돼. 근데 사이 범위가 났어. 사이 범위가 났다는 소리는 최소한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는데 문제는 사이 범위가 되려면 여기가 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여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영역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되냐면 x-알파와 x-베타가 0보다 아래쪽에 해당되는 구역을 구해볼래? 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주어지면 범위가 야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전개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2차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 조건에 맞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래. 그럼 아래로 볼록해야 돼. 근데 해가 사이 범위래. 그럼 아래로 볼록한데 사이 범위면 여기다 이거 맞지?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여기거든. 그럼 야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한 이 참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돼야 돼. 그거 구하라는 식으로 돼야 된다고.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기본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설명할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해됐어? 오케이.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해가 바깥쪽이래 얘들아. 해가 x가 알파보다 작다.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 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볼래? 작성해 볼래? 잠깐만, 해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고? 그러면 주어진 x값의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여기하고 여기인데? 아 잠깐만,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식 중에서 x축보다 위쪽으로 묻는 거구나. 그러면 식은 자 x-알파하고 x-베타가 0보다 큰 구역을 묻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플러스 알파 베타가 0보다 큰 구역을 우리가 구해야 해가 야라고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해당되는 2차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 두 가지 형태로. 알겠지?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2차 부등식의 작성. 이랬다. 이게 방정식 작성하고 똑같다. 어차피 해를 두 개로 가진다. 그 기준으로 이제 어디가 사이 범위를 묻는 건지 바깥쪽 범위를 묻는 건지에 따라서 사이 범위를 물으면 0보다 작다인 구역, 바깥쪽 범위를 물으면 0보다 큰 구인 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식을 세울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 일단은 요거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하고 보충 설명하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설명 좀 드릴게요.